안녕하세요. 교재 349페이지입니다. 자, 앞전 주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하다가 말았는데요. 자, 흐름이 이러고 되죠. 좀 도시개발 사업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 법인데, 제일 먼저 신도시 발표합니다. 신도시. 신도시 명칭을 우리는 도시개발구역이었고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어떤 형태의 신도시 만들 건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은 방향입니다. 이러이러한 신도시 만들겠다 방향 제시하는데, 이게 지문이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 먼저 구역 지정하고 이런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방향 잡아주고, 그러면 이 방향에 맞춰서 이제 시행자가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이었어요. 사업계획서 만들고 승낙받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 사업계획 승낙이 떨어지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 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땅끼리 바꿔주는 환지 방식, 세 번째는 두 개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주 내용은 환지 방식입니다. 주 내용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환지 방식을 한다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환지 방식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환지 방식이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공사하기 전 그럽시다. 공사하기 전에 여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저 공사한 후에 저 지역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공사하기 전에 이 지역의 토지구역이, 즉 땅이 이런 식으로, 토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돼 있다. 토지로서 효용 가치가 없죠. 이 토지의 효용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일단 이 지역을 싹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싹 더해가지고 다시 이러고 나눠요. 바둑판처럼 다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이제 토지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때 자,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다 그러면 갑에게 공사 끝난 다음에 이 토지 대신에 이 토지 주는 거, 이 토지를 갑에게 준다. 이걸 보고 우리가 환지, 땅끼리 바꾸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해야 되면 먼저 환지 계획을 만듭니다. 끝난 다음에 땅끼리 바꿔주는 걸 우리가 환지 처분이에요. 바꿔준다, 이게 환지 처분. 환지 처분할 걸 미리 공사가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이 환지 계획이요. 그래서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여기서 인가는 확정입니다. 환지기 확정 줘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예정지는 이 공사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준 땅이 환지거든요. 줄 땅을 미리 알려준다, 예정지. 이런 절차가 있고, 공사 계속하다 준공검사 끝나면 이제 준공검사 받고, 이 환지 계획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바꿔주겠다 미리 정하는 계획이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그대로 바꿔줍니다. 환지 처분합니다. 이 흐름에 의하는데, 앞전째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실시계획부터 시작하는데,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먼저 봐야 되고, 그러면 시행자는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느냐, 시행자 지정하는 자가 누군가 보고, 두 번째 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봅니다. 조합. 두 개의 내용이 누가 지정하는가, 그리고 조합을 보고. 실시계획 인가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쪽 가가지고 첫 번째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가 누군가, 승낙이죠. 승낙. 인가는 승낙인데 승낙은 누가 하고, 두 번째 실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세 번째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실시계획 인가 파트가 주로 한 문제인데 주 내용은 조합입니다. 타겟은 일단은 조합에 더 맞춰야 돼요. 조합이 주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349페이지 보면, 자, 349페이지 1절부터 봅니다. 시행자 및 실시계획 가지고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게 시험 문제니까 기억해야 돼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1번부터 해가지고 공공시행자 1, 2, 3, 4가 있고, 민간시행자 1번부터 8번까지 하면 총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그 말 기억해야 돼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그 자를 보고 우리가 지정권자 그럽니다. 지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많이 있는데, 이걸 암기하지 말고 우리는 공공인가 민간인가 그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공공시행자냐 민간시행자냐. 근데 이건 한 번 보고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국가 지자체는 당연히 공공이고, 두 번째 공공기관 토기특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 네 번째 지방공사. 한번 읽어보면 상식을 할 수 있어요. 걔들 성격이 공적 주체니까 공공시행자고, 민간시행자는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2번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위에 설립한 조합인데, 가로 안에 지문 좀 주의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줄건 없이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듭니다. 그 부분만 기억하세요.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든다. 나머지 시행자는 읽어봤지만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인가 민간인가 구분해주고, 민간에서는 1번, 2번만 좀 신경 쓰고, 토지 소유자 민간이고 조합도 민간인데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은 만든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349페이지 2번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도시개발 조합. 자,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체크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권을 작성해서 출구합시다. 지정권자인가 맞습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몇 명이냐, 5인이냐 7인이냐 그거를 물어보고, 두 번째 인가권자가 지정권자냐 시, 군, 구냐 이거를 물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고 싶으면 7명 이상이 모여서 정권 만들어 가지고 지정권자인가입니다. 그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2번. 자, 조합이 인가받는 변경할 때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받는데, 첫날 수업하면서 변경 몇 주 변경 새로운 행위다. 처음부터 다시. 인가받았는데 변경하려면 변경 새로운 행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변경인가 받아라는 얘기고. 3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는다. 이거 앞전 주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도시개발법에서 동의가 나오면 면적은 항상 얼마라고요? 면적은 언제나 3분의 1이고 총수는 항상 얼마입니까 하면 2분의 1이니까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함정 안 씁니다. 함정 안 쓰고 뭐가 함정이냐? 중간에 있는 와 그랬죠, 와. 이 와를 갖다가 또는 이러고 바꾸니까 포인트는 와가 포인트예요. 3번 숫자 봐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주민 동의 받아야 되는데,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 그 와를 갖다가 또는 이러고 바꾼다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입니다. 와 잡아야 돼, 와. 그 다음에 2번 이제 조합의 법인데, 조합은 법인, 글자만 조합의 성격은 법인입니다. 법인.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 사람이 모였으니까 얘는 사단법이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입니다. 2번 조합은 주된 사업 소재재 줄건 없이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문제가 나오면 등기하면 성립하느냐, 인가받으면 성립하냐 물어보니까 등기한 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필요가 없고 큰 사업입니다.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사단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 문제 나오면 너무 단순해요.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만드는 게 사단법입니다. 처음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 7명이 모인다고 했지 재산을 출연한다 그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그런 부분만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합의 구성에서 첫 번째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줄 겁시다.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만드는 법인데 도시개발법은 그냥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인데 나중에 도정법 가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가게 되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런 말이 나와요. 헷갈리니까 개발법은 오직 토지 소유자만. 그 다음에 이제 임원에서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 하는데 니은 보게 되면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되고 이 도시개발 조합원에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있고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무슨 결정할 때
내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의결권이 있냐 없냐 따지는데 임원은 즉 조합장 이사 감사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이어야 된다. 즉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하는 거고요. 디귿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인데 A, B, C 유치하지만 이런 게 시험 문제 간혹 나옵니다. 회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조합장은 뭐 하냐?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의 의장이 되고 B번 이사는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조하고 조합의 삶을 분장, 업무를 나눠서 분장이니까 나눠서 본다죠. 업무를 나눠서 본다. C번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한번 읽어봤으니까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안 읽어도 상식선에서 맞춰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이러고 나와요. 감사는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조하고 조합 사무를 분장한다. O냐 X냐 물어봐요. 그것은 이사가 해야죠. 이사가. 자, 리을 결격사인데 다음 각고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거 봅시다.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1번 금치단자, 한정치단자, 미성년자. 2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번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자,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로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격사유가 되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중개사법 공부하게 되면 이거 하나씩 분석하는데 공법은 그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석 않고 박스는 대충 보고 그냥 법적인 하자입니다. 하자.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임원의 결격사유지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파산 선고 받은 자소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러고 바꾸니까 조합원이 아니고 임원이다. 임원의 결격사유. 박스 알려고 하지 말고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조합원의 결격사유니까 아니다. 그 부분 마시고 박스 밑에 보면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하면 체크합시다. 다음 날 임원 자격 상실한다.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면 해당된 날 자격 상실이냐 다음 날 상실이냐 물어보니까 다음 날 자격 상실. 거기까지가 조합에 관한 사항인데 이 조합 단순하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좀 더 빨리 다시 보면 조합 만든다. 토지 소유자 7일 이상이다. 지정권자 인가다. 두 번째 변경한다. 변경인가 받고. 세 번째 인가 신청하려면 동의기준 면적 3분의 총수 2분이 되는데 포인트는 그 주의하고 조합은 글자만 조합이 성격은 법인입니다. 공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이요. 성립 시기는 등기한 때냐 인가받은 때냐 그러면 등기한 때고 이 법이 규정이 없으면 민법 사단법을 준용하고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건축물 소유자 나오지 말고 토지 소유자만 그리고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이해하고 총회 선임하고 임원의 직무는 상식을 하고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가 없고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면 다음 날 자격 상실이다.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앞전에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이죠. 이게 지금 개발계획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 내용에는 뭐가 없는가 그거 써봤죠. 개발계획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많죠. 많은데 뭐 빼고 다 있냐 이게 했죠. 개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없다. 지구 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그러는데 왜 이게 답으로 나오는가. 개발계획 내용이 다 아닌가. 정답 지구 단위 계획. 왜 그러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 있는 이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계획의 사업계획에서요. 사업계획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시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방향을 잡는 계획이에요. 방향 잡는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은 방향 잡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에요. 얘가 구체적인 집행계획 사업계획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이 없고 실시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자, 1번 보게 되면 개발계획 작성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한다. 실시기 사업계획서 만든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실시계획, 사업계획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지구단위 계획은 또 말하지만 개발계획이 없고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그 잘 알아놓고요. 이번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자, 실시계획의 인가 그 말은 사업계획서 승낙입니다. 사업계획서 승낙.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제외하고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에 대해서 지정권자 인가받는다. 그러니까 인가권자가 지정권자다라는 건 알아야 돼요. 좌우지간 개발법에서 이거 누가 하냐 모르면 무조건 지정권자. 개발법은 10번 나오면 9번은 지정권자입니다. 누구냐 그러면 지정권자요. 그래서 일단은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시행된 걸 제외하고 시행자는 실시계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지정권자 인가받습니다. 2번에서 은근 답으로 2번이 답 잘 나와요. 지정권자가 실시계를 작성해 인가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시도 대도시장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 군, 구청장의 의견 듣는다. 순서를 살짝 바꿔요. 순서를. 뭐라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계를 작성을 인가할 때 시, 군, 구청장 의견 듣는다. O냐 X냐. 주로 나와봤자 그거밖에 없어요.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도 대도시장 의견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 군, 구청장의 의견 듣고 그 부분 주의하고요. 3번은 실시계획의 고시공람 아무 의미 없죠. 실시계획 인가했으면 관보 공부에 고시하고 5번 보여줘라는 얘기고 4번 관련 인허가 등 여제. 이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시간에 개발인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거 많다 그랬죠. 국토계획법 시간에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거 많다 그랬어요. 도시개발법도 똑같아요.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 많다. 왜요?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미리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되겠죠. 간단하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의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한다. 도시개발 사업합니다. 사업하는 자가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로 우리는 실시계획을 합니다. 실시계획.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인가 신청해야 돼요. 지정권자 찾아가면 지정권자가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실시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전에 이런 얘기했죠. 이만큼은 산이다. 이만큼은 너희다. 산에다 우리가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뭘 해야 되고 나무를 베야 되고 나무 베기 위해서 일목벌채 허가받고 이건 산림청장한테 받아야 돼. 또 산을 깎아야 되니까 산 깎으니까 산지 전용 허가받고 이것도 산림청한테. 논 메꾼다 그러면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장관. 이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죠.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고 또 허가받고 평생 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이 사업계획서니까 사업계획 이거 인가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다가 자, 나무 벤다 그러면 임목벌채 허가에 필요한 서류, 산지 전용에 필요한 서류, 농지 전용에 필요한 서류 이런 서류를 모두 갖춰가지고 동시에 인가 신청할 때 이 서류를 동시에 지정권자한테 주면은 지정권자가 인가하기 전에 먼저 나무 베야 된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산림청장하고 협의하고 산 깎는다 지정권자가 협의하고 전부 다 지정권자가 자, 이 내용과 연관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먼저 협의를 싹 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인가한다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인가해 주니까 인가만 떨어지면 이거 모두 받은 걸로 돈 다 이게 의제사항입니다. 의제되는 것은 많다 그랬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간단히 봤어요.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여기서는 공공인가 민간인가 그 구분만 좀 해주면 되고 조합 살펴봤고요. 조합이 대부분 시험 문제고 인가권자는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인데 누구 의견 듣느냐 지정권자가 의견 청취 이것만 좀 주면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는 시도 대도시, 얘는 시도 대도시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 지구단위 계획. 이게 중요하고, 지구단위 계획.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저기처럼 다른 법에서 받은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 해제 모두 한 걸로 본다. 의제되는 사항은 많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실시계획 파트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업 시행 갑니다. 사업 시행. 그래서 352페이지 보면 2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해가지고,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권의 토지를 첫 번째 수용 사용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세 번째 혼용 방식,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환지 방식이 있고 2번 수용 사용, 3번 혼용 있는데, 혼용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1번, 2번이 섞이면 혼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수용 사용하고 환지 똑같아요. 수용 사용하고 환지 섞어서 하는 혼용인데, 이렇게 나눠서 할 거냐 안 나눠서 할 거냐, 이걸 보고 우리가 분할 혼용, 이걸 보고 미분할 혼용 두 가지 구분해요. 분할 혼용, 미분할이 있는데, 혼용 방식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나눠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누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용 방식은 부분적으로 수용 사용과 환지가 섞였는데, 분할 혼용 할 수도 있고 미분할 혼용 할 수도 있다. 그만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면 환지 방식, 2번 수용 사용인데, 그 내용은 수용 사용 방식이 작죠. 당해 도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 조직 공급하다. 근데 그 내용 읽어가지고 왜 수용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지 잡아요. 환지. 자, 1번 환지 방식 줄거 봅시다. 대지로서 효용정지. 대지로서 효용정지인 그 말이 딱 나면 환지. 공공시설 정비를 내서 또 줄거 봅시다. 토지의 교환분할. 그 말 있으면 환지. 기타 구역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와 토지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 줄거 봅시다.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런 말이 있으면 환지. 그래서 대지로서 효용정지인 그 말이 있으면 환지. 토지의 교환분할 그 말이 있으면 환지. 세 번째, 지가가 높다. 그런 말이 있으면 환지.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수용, 사용.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무슨 얘기인가? 자, 환지란 아까 설명 이겁니다. 환지란 여기가 지금 공사하기 전입니다. 공사하기 전, 그 다음에 이제 공사 후. 공사하기 전에 자, 지하지역을 공사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건데, 공사하기 전에 토지구역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토지로서 이용 가치가 없어요. 땅으로서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에 이용 가치를 높입시다.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자 그러면 일단 바둑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싹 더해야 돼요. 싹 더한다. 더하는 걸 우리가 합병그럽니다. 더한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더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나눠 이렇게. 다시 나누고,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분할 그러죠. 분할. 자, 나누고 분할한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A가 토지 가지고 있다면 끝난 다음에 이 토지 대신에 이 토지를 주겠다. 바꾸는 거. 바꾼다 보고 우리가 교환 그럽니다. 교환. 그러면 이 토지에는 뭐가 있냐? 토지 그러면 그 어떻게 쓰는가 따라 가지고 건축한다고 우리가 대지를 걸고, 농사 짓는다 그러면 농지가 되고, 바라본다 그러면 임야. 이렇게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건축하는 땅이냐, 농사 짓는 땅이냐, 그냥 바라보는 땅이냐, 세 가지 있는데, 토지가 지금 이게 대지다 그러면 대지로서 이용 가치가 없죠. 농사 짓는다 그러면 농지로도 이용 가치가 없죠. 임야다 그러면 바라볼 때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볼 때는 지장이 없는데, 대지하고 농지로 이용하기는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대지로, 농지로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싹 더해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신도시 만드는 것이지 농지 경지 정리가 아니에요. 농지 경지 정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신도시 만드는 것이지 농지 경지 정리가 아니까 대지가 나와야지 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쓸모없는 대지 쓸모있게 만든다니까 이래 갑니다. 대지로서 효용정진. 첫 번째 대지로서 효용정진. 그러면 환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토지입니다. 토지에 합병의 합, 분할의 분, 그리고 바꾼다, 교환 그래요. 읽을 땐 이러고요. 토지의 교환, 그리고 뒤로 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토지의 교환 그리고 분합 그래. 토지의 교환 분합. 이 말은 환지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싹 더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바꾼다 이 얘기니까. 세 번째 지가가 높다. 땅 가격이 높으면 이게 수용 사용이 곤란할까? 땅 가격이 높으면 수용 사용이 곤란할까? 이거는 뭐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 보상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상 방법은 자 수용 사용할 때 보상 방법이 원칙은 사전 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먼저 돈 넣고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현금 보상입니다. 사전 보상, 현금 보상이니까 수용하기 전에 먼저 현찰을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현찰을 먼저 줘야 하는데 문제는 지가가 너무 높다 그러면 지가가 높게 되면 이게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이게 아닙니까?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공사할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요. 지가가 높으면 그냥 보상하지 말고 땅끼리 바꾸면 환지를 하게 되면 보상해 줄 일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현금이 미리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가가 높은 지역은 대부분 환지갑니다. 이래서 환지 방식의 포인트 세 가지요. 이래서 대지로서 효용정진 그 말을 보면서 환지, 토지의 교환분화 그 말을 보면서 환지,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서 현저히 높다 그 말을 보고 환지. 그렇게 정리하고 수용 사용은 아예 보질 말아야 돼요. 읽어본 기억이 없다,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럼 무조건 수용 사용. 그게 편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시행 방식이고, 여기까지 지금 이제 시행 방식 받고 그럼 이제 수용 사용부터입니다. 수용 사용. 1번, 토지 등은 수용 사용에 관한 사항인데, 시행자는 토지발사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아까 기억했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들어요. 결론적으로 조합 빼고 모든 시행자는 토지발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 수용 등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인데 토지 수용 등에 대한 동의 뭐 이런 동의는 뭐 지금 볼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중요하지 않아요. 2번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11월 12월 달에는 좀 용어를 좀 잘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토지 상환 채권 2번 그 동의 일단 숫자는 좀 수정합시다. 민간 시행되는 사업장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매입하고 총수 2분의 1입니다.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동의받는다. 좀 수정합시다. 면적 3분의 2 매입하고 그 말은 소유하고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2 매입한다 그 말은 소유한다. 그리고 총수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동의받는다.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인데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이 뭔가 이 개념을 좀 잘 잡고 해야 되는데요. 토지상환채권이란 우리가 여기서 수용사용 방식 한다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이 사업 방식이 지금이 수용사용 방식이니까 수용사용 방식 한다 그러면 일단은 시행자는 먼저 아까 얘기했듯이 먼저 사전에 뭘 갖다가 현금으로 이거 보상해야 돼요. 사전 현금 보상해야 되는데 시행자가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이런 토지 소유자 물어봅니다.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자, 내 말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내가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지금 현찰 받지 말고 공사 끝난 다음에 사후에 토지나 건물을 줬으면 하는데 현물 아닙니까 현물 사후 현물 보상했으면 하는데 토지 소유자 생각을 어쩝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원칙은 내가 미리 지금 현금을 줘야 맞는데 생각이 발해가지고 공사 끝난 다음에 사후니까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로 보상했으면 하는데
소유자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면 토지 소유자가 좋다, 오케이 하게 되면 오케이 한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뭐 주겠다고요?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을 주겠다. 토지나 건물을 주겠다. 이러고 이제 이 토지 소유자한테 얘기하는데 토지 소유자한테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로 주는 게 해물보상인데 끝난 다음에 어떻게 줄 거냐라는 걸 갖다가 지금은 말은 이렇게 하고 했지만 끝난 다음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되니까 끝난 다음에 이걸 미리 만들입니다. 이 채권을 가져오면 이게 토지 상환 채권이요. 글자만 토지지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 채권이요. 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오면 이 채권에 기재된 만큼 토지나 건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공사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로 줄 수 있는 채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하냐 그러면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시행자가 나중에 부도가 나면 문제가 되죠. 부도가 나면 토지상환 채권은 휴지되지. 그래서 시행자가 부도가 나면 문제가 되는데 부도는 누구만 나냐 그러면 민간 시행자가 부도 나지 국가기관은 부도가 안 나요. 그래서 민간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먼저 뭐 받아야 되냐?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가지고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그런 겁니다. 공사 끝난 다음에 사후에 토지나 건물로 주기 위해서 만든 증표입니다. 증표를 보고 토지상환 채권 그래요. 그래서 1번 토지상환 채권은 토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나 건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즉 토지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에 시행할 경우 토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전 현금 보상하고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공사 완료 후에 토지나 건물로 보상할 수 있다. 근데 토지나 건물로 보상할 수 있다. 공사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 줄게. 이게 말로 해서 될 성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표를 만들어주는데 그 증표가 뭐라고요?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때 토지나 건물로 보상할 것을 약속이죠. 약속하는 증권이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입니다. 원할 때만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전부도 아니고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은 꼭 토지만 그러면 안 돼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원할 때, 원하지 않는 경우는 채권 발행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3번 원형지죠. 원형지 공급인데 원형지라는 것은 원형지, 원래 형태의 토지입니다. 조성하지 않고 원래 형태의 토지를 주는 게 우리가 원형지라고 합니다. 원형지. 이 원형지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원형지라는 제도가 왜 생기게 되었는가, 어디서 나오는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원형지는 조성하지 않고 그냥 원래 형태의 땅을 그냥 주는 게 원형지인데 원형지가 탄생된 계기는 이게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를 보고 우리가 무슨 도시입니까? 세종시는 기업도시도 아니고 혁신도시도 아니고 행복도시. 왜 세종시는 행복도시인가 하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해가지고 행복도시 그러는데 이 세종시를 갖다가 세종시에다가 우리가 행정을 옮기자라는 게 이게 70년대 출발이 70년대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을 했고 여기에서 세종시를 옮기자 구상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못한 상태 이거 추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2002년 되죠. 2002년입니다. 2002년대 대선하면서 누가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옮기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2002년부터 이제 임기 5년 동안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무수히 많은 말들이 많았어요. 제일 처음에 옮길 때 행정 옮기는 것이 아니고 뭘 옮기자겠어요? 수도 옮기자, 수도 이전하자. 처음에 이러고 나왔죠. 수도 이전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 판결 받고 탄핵 당하고 복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추진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갑니다. 법은 만들어 놨어요. 수도 이전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해가지고 행정 이전하자 해가지고 이제 법은 만들었고 법은 확정이 놓은 상태에서 이 법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몇 개 부처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가고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하나씩 내려가는데 이 시기가 다가오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에 다가오냐 이게 다가오지 그 기간 동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07년이 됩니다. 2007년이 되니까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바뀌는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뭘 생각하냐면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이만하다 그러면 모든 게 여기에 지금 수도권의 모든 기능이 다 쏠려 있다 보니까 국토 균형 발전이 안 되니까 수도권에 있는 행정도 보내고 대기업도 보내고 해가지고 행정이 내려가고 또 관공서도 내려가고 대기업도 내려가고 그래서 관공서가 내려간 걸 보고 뭘 하고 혁신도시, 대기업에 간다 그걸 보고 기업도시, 행정에 간다 이걸 보고 행정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국가 중추 기능을 좀 지방에다 보내가지고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좀 균형 발전을 이루자. 균형 발전을 일으키다 이 목적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성격이 강한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의 문제가 아니고 가뜩이나 국토도 작은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려면 큰 도시가 하나쯤 있어야 다른 나라 큰 도시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균형 발전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을 갖다 더 집중 개발해야 된다. 여기서는 그래봤자 국토 균형 발전은 나라가 원체 작으니까 한 군데라도 크게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수도권을 갖다가 집중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집중 개발해야 되겠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수도는 여기에 있는데 대통령은 여기 있는데 행정이 밑으로 내려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원화시키면 안 되니까 행정 가지 말자 해가지고 세종시는 행정이 가면은 안 된다. 반대하는 거 반대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잠시 세종시가 여기서 이제 멈춥니다. 세종시 이전하는 게 중단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면 2년 중단된 상태에서 행정이 가지 말자. 그러면 행정이 안 가면 뭐가 갈 거냐? 행정이 안 가면 여기 세종시에 있는 이 충청도 주민들은 행정 내려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처음에 약속한 대로 중앙행정이 와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행정이 가면 안 된다. 행정이 가면 안 된다. 뭐가 갈 거냐? 그래서 먼저 보는 게 뭐를 보느냐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행정보다 더 좋은 교육도시 만들어주겠다. 교육도시. 행정 가지 말고 그 대신 뭐 하겠다 했다 거기다가 교육도시 만들어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요? 대부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시 중에서 무슨 교육을 할 건데 그래서 나오는 게 S대를 꺼야 되는 거예요. 이미 S대 그럼 우리가 서울대죠. 거기는 고대는 이미 있습니다. 고대는 그 분교가 저천에 있어요. 고대가 있으니까 굳이 또 필요 없이 서울대를 갖다 보내겠다. 또 뭐 카이스트 보내겠다 해가지고 교육도시 만들자. 그런데 여기 있는 주민들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 서울대에서는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투입했냐 그러면 그때 누굽니까? 거기 정운차입니까? 이분을 갖다 총리로 해가지고 이분 원래 고향이 이쪽이거든요. 지역 사람들도 좀 달래고 S대도 달래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도 민심을 달립니다. 내가 이 지역 사람이고 그러니까 행정 우기지 말고 예거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교육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좋은 거 기업을 보내겠다. 기업 해가지고 기업 그러면 이건 SU에서 보내겠다. 우리나라는 이 기업이 하나 간다 그러면 그 도시가 사는가 죽는가. 그래서 S에서 뭐겠습니까? 삼성이죠. 삼성을 갖다 보내야 되겠다. 근데 삼성 간다고 안 간다고요? 안 가죠, 삼성. 왜 안 갑니까?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자 여기 간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지역을 갖다 토지를 갖다 전부 다 수용을 합니다. 수용은 누가 하냐? 수용은 토지공사가 LH가 수용해가지고 공사를 하겠죠. 그 말은 택지 조정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양을 한다 그러면 택지 공급을 한다 이 얘기인데 처음에 얼마에 수용하냐? 예를 들어 10만 원에 수용했다. 10만 원에 수용해가지고 조성원가 얼마인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할 때 만약에 이거 2억 원가 10만 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총 원가는 20만 원인데 얼마에 팔아먹냐? 200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위에서 이미 여기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봤자 남는 게 뭐가 있는가? 이게 문제가 돼서 처음에는 잘 안 간다 그래요.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업을 보내기 위해서 뭐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조성을 안 하고 조성을 안 한다. 조성을 안 한다. 그게 뭐라고요? 원형지입니다. 원래 형태의 땅. 그냥 이거 안 받고 이거 안 받고 우리가 수용현에 이 땅을 갖다가 미조성 해가지고 미조성 이게 지금 여기 뭐 원형지예요. 미조성 상태で그냥 그대로 팔 테니까 그대로 팔면서 뭐라 하냐면 어떻게 개발하는가? 개발도 우리가 안 할 테니까 개발도 마음대로 해가지고 특혜를 주면서 어쩌겠다고요? 여기를 보내겠다 해가지고 행정을 갖다 안 보내고 교육하고 기업을 보내기로 굳혔어요. 근데 대통령이 교육하고 기업을 갖다 교육하고 기업 보낸다. 그래서 행정이 교육하고 기업을 바뀌는데 이거를 유심히 보고 있던 그때 이제 대선 경선할 때 반대죠, 반대. 한 사람이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거 계속 놔두게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차기 떠올 것 같아요. 이 사람만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자기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정치인은 어쩐답니까? 원칙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이 원칙대로 해야 된다, 원칙을 고수한다 해가지고 뭐가 돼야 된다? 행정이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에서 다시 원칙 행정이 가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원안대로 이게 없어지고 다시 행정이 다시 갔어요. 행정이 다시 가다 보니까 세종시가 2년 정도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전되는 시기, 공무원들이 간다. 언제 가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1단계가 내려가면 거기에 맞춰서 이미 주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가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2년 동안 주택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공무원이 내려가니까 집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완전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하다가 갑자기 주택을 또 왕창 공급하니까 집값이 뚝 떨어졌다가 또 부족했다가 완전 요동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데 이래서 나온 제도가 3번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조성되기 전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준다. 그렇게 해야 기업이 얼마 이익이 날 테니까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은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 개발한다. 말은 그렇지만 속사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 읽어봅니다. 도시를 자연 친화적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크합니다. 지정권자 승인 받습니다. 지정권자 승인 받아가지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토지개발계획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그런 숫자가 유치하지만 다 부른다. 얼마까지 원형지 줄 수 있냐? 3분의 1 이내입니다. 3분의 1 이내. 그러면 이제 원형지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원형지 가격이 뭐를 주냐 그러면 원형지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 원형지 땅값 이만큼 많이 원형지 준다 그러면 원형지는 뭐를 주냐 그러면 감정가죠. 감정 가격에다 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지금 이 전체 이게 터지다 이만큼 터진다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 한다 그러면 자 3분의 이만큼 잘라가지고 원형지 좋다고 합시다. 원형지는 감정가인데 감정가 그 상태에서 어떻게 개발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기업에 맡깁니다. 기업에 맡기는데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여기를 갖다 사업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도로 만들고 도로 이렇게 만들고 근데 도로가 단절되면 안 되잖아요. 도로는 이렇게 들어야지 도로는 이렇게 도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이런 도로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기반시설은 여기 받은 이 부분을 받은 이 사람이 기반시설인 거. 기반시설은 어디서 다 해야 돼요? LH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에다 플러스 뭐만 받냐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니까 엄청나게 싸다는 얘기요. 특혜, 엄청난 특혜죠. 이 특혜를 누구한테 줄 거냐? 그래서 박스 보면 1번 국가지자체 당연한 얘기고 2번 공공기관도 당연하고 3번 더 지방사도 당연하고 4번 국가지자체가 복합개발 실시에 공모에 선정된 자 얘는 중요하잖아요. 5번 원년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때 학교가 뭐 했다고? S되고 이때 공장이 뭐 했다? S회사였다. 그러고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 풀기가 쉬워요. 서울대하고 삼성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 승인 신청할 때 원형지 공급 계획을 작성해 주란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3번
지정권자는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 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의 이행 조건을 줄 수 있다. 원형지를 공급하려면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돼. 승인. 지정권자 승인할 때 일정한 조건부 승인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4번 원형지 개발자는 가로는 국가지자체 제외죠.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 정하는 기간 안에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원형지는 간단히 쉽게 보면 거의 원가입니까? 원가.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니까 그거 받았다가 되팔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남기죠. 그러니까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원형지 매각할 수가 없는데 박스 그 가로 안에 지금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설마 투기할 일은 없으니까 국가 지자체를 빼고 국가 지자체 뺀 나머지 사람들은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원형지를 매각 전매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은 지금 볼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원형지 그러면 자 조성되기 전 상태의 토지를 미리 주는 건데 원형지 공급하려면 지정권자 승인받고 한다. 두 번째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다. 그러면서 원형지는 이거 엄청나게 싸게 주는 거니까 대부분 공적 주체한테 가는데 공적 국가지자체 공공단체 공적 주체한테 가는데 5번을 아래야 문제 풀려요. 5번 아래 학교나 공장 용도를 줄 수 있다. 그게 주로 난 문제가 되니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원형지 공급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받은 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할 수 없다. 단 국가나 지자체는 그런 제한 안 받는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까지가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수용 사용. 그 다음에 이제 4절이 환지입니다. 환지 그러면 이거죠. 환지라고 하는 것은 글자 땅끼리 바꾸는 게 환지니까 이게 지금 공사 시작 전, 이게 공사 시작 전, 그 다음에 공사 끝난 다음 저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A가 토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에 여기를 주겠다. 이렇게 주는 걸 이렇게 바꿔 주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그러면 환지 처분을 한다 그래요. 환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환지 처분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러면 시행자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과연 A가 토지 가지고 있으면 끝난 다음에 줄 거냐 말 거냐? 준다. 몇 평 줄 거냐? 반드시 줘야 되냐? A가 싫어하면 안 줍니다. 달라 그러면 줘야 되겠지만 또 A가 달라고 해도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까 말까? 준다. 몇 평 줄까? 이거를 먼저 정해야 돼요. 환지 처분할 거를 미리 정하는 계획입니다. 환지 처분할 걸 미리 정하는 게 이걸 보고 우리가 환지계획. 환지 계획이 확정이 돼야만 비로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환지란 봐보세요. 환지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면서 토지 효용을 증진해서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관계를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정전 토지에 가리면서 새로운 토지 주는데 새로 받은 땅을 보고 우리는 환지 그럽니다. 환지. 이제 환지계획 만드는데 환지계획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책에는 안 나오지만 환지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 그러면 첫 번째 저 지역이 이렇게 바뀐다 해가지고 거기에는 첫 번째 환지 설계가 있어요. 대충 보기만 하세요. 환지 설계가 있고 두 번째 시행자가 의사타진 다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가 자 A한테 끝난 다음에 땅 줄까요? 주라. 얘도 줄까요? 주랍니다. 줄까요? 주라. 얘도 주라. 얘는 끝난 다음에 B가 있는데 얘는 주지 마라 그래요. 그럼 안 주는 거고 얘도 주지 말라고. 여기는 소유자 C가 있고 임차권자 D가 있는데 얘도 주지 마라. 얘도 주지 마라. 얘는 주라. 얘는 주지 마라. 그럼 이거를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얘는 주는데 몇 평 주고 몇 평 주고 얘는 안 되니까 돈 주겠네.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몇 평 준다 해가지고 쟤는 환지해야 되니까 필지별로 A 같은 경우 환지하는 사람 필지별로 뭐가 나와야 되면 환지 명세가 나와요. A는 몇 평 주고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나 C, D, Z들은 청산, 돈주하죠. 땅 안 받게 됐으니까. 그러면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되냐.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봐봐요. B 같은 경우는 필지죠. 이것도 필지죠. 소유자 C도 필지인데 D 같은 경우는 권리죠, 권리. 그러니까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인가?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나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환지 계획을 하는데, 자, 환지 계획을 만드는데 토지 총 면적이 이 전체 땅 총 면적이요. 전체 토지 총 면적 우리가 300만 제곱미터로 갑시다. 그 중에서 환지기를 만들면서 환지는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땅이 환지요. 예를 들어서 200만 제곱미터는 돌려주자. 안 주고 남겨놓은 게 보류지요. 100만 제곱미터는 안 주고 남기겠다. 총 300만에서 200만은 소유자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100만 제곱미터는 돌려주지 않고 그냥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남기냐 물어보면 이 100만 다 줘야지. 왜 남기냐 물어봤더니 시행자가 100만을 남겨놔야 내가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녹지도 만들고 명색의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각종 공공시설이 필요하니까 공공시설 용도로 좀 빼야 되겠다. 얼마를 뺐냐? 70만 제곱미터 빼놓고 그런 상태에서 자 A가 이런 땅인데 이 땅은 쓸모가 없지만 이 땅은 쓸모가 있잖아요. 이 공사를 다 했잖아요. 누가 공사 다 했는가?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는 뭐 가지고 했는가? 시행자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시행자는 공사 비용입니다. 공사 비용. 공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행자 공사할 때 들어가는 돈을 이 토지 소유자한테 현찰로 받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받아요. 땅으로.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남겨놨다가 30만 정도 남겨놨다가 이만큼 팔아가지고 비용 쓴다. 비용. 이렇게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남겨놓은 땅은 전부 다 보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개발 사업하면 땅 종류 둘 중에 하나요. 줄 거냐 남길 거냐. 소유자한테 돌려준다 환지, 남겨놓는다 보류지. 왜 남기느냐. 남기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공공시설 용지로 남겼냐 아니면 비용 충당 목적 남겼냐. 공공시설 용지로 남기는 것은 별도 명칭이 없는데 이렇게 비용 충당 용지로 남기는 것은 자 비용에 충당한다 대신할 땅 해가지고 비용에 대신할 땅 그걸 우리가 대신할 채 비용비 해가지고 채비지 그 채비지 얼마 남길 거냐 이걸 해야 돼. 이걸. 그래서 네 번째 뭐가 있으냐. 저기 있는 70만 이거는 그냥 보르지. 공공정지 보르지 얼마 남길 것이고 채비지 얼마 남길 거냐. 보르지 채비지 명세에 있어야 돼. 채비지는 이제 겉으로 읽을 때는 비용에 대신하기 위한 땅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속은 간단하게 시행자 몫이다 이러면 이해하기 쉬워요. 시행자 몫이다. 시행자는 채비지에 바라보고 공사한다. 그러니까 자기 몫을 얼마 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하나 뭐 있냐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땅끼리 바꿨는데 요즘 뭐라 하냐. A가 이렇게 땅 가지고 있다. 시행자가 A한테 자 원래 내가 너한테 땅을 줘야 되는데 내 말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공사 끝난 다음에 이거는 시행자 이거 내 땅인데 시행자 땅인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지어가지고 네 땅 대신에 이렇게 아파트 주면 안 될까? 건축물의 일부에다 구분 소유권 주고 건물 밑에 있는 대지에다 공유 지분 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걸 보고 입체한지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환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입체 환지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필지에다가 준다. 몇 평 줄까? 안 준다. 누구는 돈 주냐? 내 몫은 얼마냐? 아파트 주겠다. 이 내용들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확정을 해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환지 계획이라고 합니다. 잠시 쉬고 환지계 이 부분도 좀 다시 합시다.